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성경 속의 한자어를 풀이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제 207강 이사에서 29장 8절에서 33장 20절에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갈증입니다. 이사에서 29장 8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니라. 자, 갈증이 있다. 갈증 목마름이죠. 이 갈자가 목마를 갈자, 증은 이 병세 증자예요. 목마른 게 사실 병은 아닌데 이 갈증이 난 증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 갈, 불음, 도천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목마를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불음, 마시지 않는다. 마시는 거죠. 도천수, 훔친 물이에요. 천수라는 건 샘천자의 물소자. 그러니까 아무리 갈증이 나도 훔쳐온 물은, 그런 물은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양반의 무슨 도리 같은 그런 뜻이죠. 뭐 양반은 겹불을 쬐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죠. 아무리 양반은 바빠도 뛰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증은 증세 그런 얘기인데 대증하약, 증세에 대하여 하약은 약을 내린다. 약 처방을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증상에 맞게 약 처방을 해준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정확히 뭐 꼭 여기 약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히 약 처방을 받아라. 정확히 문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해결 방법을 찾아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폐증, 이 자폐증이 많이 문제가 있죠. 이 말 자체로는 스스로 문을 닫는 그런 증세다. 이제 남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자기만 알고 하는 그런 건데 요새 이제 이 자폐증 전문 치료하는 데도 생겼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이 자폐증이 정말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치료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서운 병입니다. 정신병이죠 일종의.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명철자 이사에서 2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명철자는 명철한 사람이죠. 명철한 사람, 똑똑하기도 하고 일이 뭐 딱 부러지는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뭐 아는 것도 좀 있고 뭐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명철자, 명철한 사람. 여기 이 명자 밝을 명자인데 금돈방 오소준호 이렇게 썼는데 공통적으로 날일변이 있죠 왼쪽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밝다는 뜻이에요. 이 금돈방 오소준호가 무슨 뜻을 가진 게 아니라 박다는 밝을금, 밝을돈, 밝을방, 밝은호, 밝을소, 밝은준, 밝을호.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요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박다는 뜻 굉장히 많고요. 또 한자에 막다는 뜻도 많아요. 막다, 맑을 숙자, 그것도 막 청자, 푸를 청자, 맑을 청자에 그런 뜻이 많더라고요. 철, 이것도 밝을 철자예요. 철학. 여기 문사철에서 나오는데 이거 설명드리면 좀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뭐 역사라기보다 슬픈 사연이 있는데 문은 문학이에요. 문학 전공자, 사는 역사, 사학 전공자, 철은 철학 전공자. 이 문사철이 한때 문제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이 취업을 하는데 문사 유난히 어느 대학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문사철 출신들이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 근데 이 말을 하는 저도 문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제가 영문과를 졸업했다고 그랬죠. 이 문사철. 그래서 이제 대학은 이제 공부도 잘 가르치고 뭐 학문도 닦아야 되지만 결국은 이제 좀 취직을 잘 시켜야 되거든요. 하여튼 문사철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최근에 일본에서 그랬대요. 이 문과생들이 자꾸만 지원을 안 하고 이과 계통은 좀 늘어나는 추세라네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도 좀 변화가 있다. 근데 사실 학문의 기본은 문과 쪽에서는 문사철이 사실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에. 근데 지금 뭐 밥 벌어먹기 바빠가지고 문사철을 자꾸만 도외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사철 이 자체 문사철 자체는 어떤 말은 아닌데 원래는 문학, 사학, 철학 이렇게 되겠죠. 예,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자는 사람 자자죠. 예, 비자상 유과자 이게 나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자는 나는 사람이죠. 상 그 위에 유 뭐가 있냐면은 과자는 튀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이 또 그 위를 튀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나는 사람 위를 튀어간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최고라는 의식 항상 경계하고 그래야 된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다음 맞춰보겠습니다. 줄령 이, 이사에서 30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마다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자 줄령은 험할 준자 고개령자 그러니까 험한 고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준수급이다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산은 험하고 물은 급하다. 그런데 있죠. 산은 굉장히 높아요. 밑에는 까마득한 절벽 밑에 물이 급하게 흘러가죠.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게 산준수급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열하다 이거 줄령 이거 글자가 잘못했으면 준열한 심판이 있다 이런 말 할 때 이 준열하죠. 여기서 엄한 심판 재판장이 이제 가끔 화가 나가지고 이 재판장이 평상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사건을 판결을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준열하게 꾸짖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형 이거는 이제 엄격하게 형별을 내릴 때 준형 아주 큰 잘못을 했을 때 준형을 내렸다. 엄할 준자 엄하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영자는 고개령자인데 영남지방 조령 단발령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저 단발령의 영자 제대로 된 겁니다. 틀린 글자 아닙니다. 설명드릴게. 이 영남 지방은 영의 남쪽. 그 영이 무슨 영이냐면 이때 영이 조령을 얘기해요. 옆에 조령 나오죠. 이 조령이 어디냐? 문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경세제라고 그러죠. 이 조가 세조자, 영자는 제가 고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 지방은 문경세제 남쪽을 영남지방이라고 그래요. 경상도 영남지방, 호남지방도 물론 있죠. 영남지방의 영자는 문경세제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단발령은 그 조선 말엽에 단발령을 내렸죠. 상토를 자르고 머리를 짧게 해라. 그 단발령이 아니고요. 이 강원도에 단발령이라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에 그 금강산 있는데 있다는데 그 위치는 이제 정확히 좀 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잘 못 찾았어요. 하여튼 강원도에 단발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자, 다 맞춰보겠습니다. 다 맞춰 원방 이사에서 30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방 먼 곳이죠. 멀 원자의 지역 방이죠. 어느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먼 곳이다. 원방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 원방에서부터 오되 원방이 어딘가 이게 한자로 쓰지 않고 한글로 쓰니까 이해를 하죠. 이해를 잘 못하죠. 자 고비 원주 높게 날아가는 거죠. 고비라는 거는 원주는 멀리 달아나는 거예요. 고비 원주는 높이 날아서 멀리 달아간다. 뭐 빨리 도망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고비 원주라는 말. 그다음에 신모원계 여기도 멀 원자가 나왔는데 신모는 깊은 꾀죠. 꽤 못자예요. 그다음에 원계는 원대한 계획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깊은 꾀, 깊은 모략, 전략. 근데 이 못자 하면 좀
안 좋게 보죠. 모의를 했다, 범행 모의했다. 잠깐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꼭 그런 모자가 그런 나쁜 뜻은 아닙니다. 우리 어감은 그런 어감이 들지만 에, 깊게 꾀를 내는 거야. 깊게 방책을 찾고 원대한 계획을 세운다. 신모원계. 그래서 이제 이 멀다는 말 보니까 전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처녀가 이제 시집을 가는데 이게 중매쟁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총각 좀 소개하라고 중매쟁이한테 그 엄마 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아 중매쟁이가 좋은 총각인데 멀대요. 멀어요? 뭐가 멀어요? 하여튼 멀대. 아이 좋다고 그러면서 노처녀가 만들기 싫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이 멀은 사람이래요.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방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천원지방. 이 천원지방은 뭐 아까 영남지방은 지방이 아니고요. 하늘은 둥글고 그런 뜻입니다. 땅은 네모나다. 방 그런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이 땅 끝까지 가면 어디 가나 하고 하늘은 가늠할 수 없지만은 저 땅 끝까지 가면 뭐 바다가 아주 있어가지고 낭떠러리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건 아니었죠. 천원 지방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품행방정. 품행방정 굉장히 좋은 말이죠. 우리 이 상장 줄 때 뭐 이름 쓰고 상장 이름 홍길동 위 사람은 풍경이 방정하고 뭐 성적이 우수하고 그러니까 상을 주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데 막 웃었어요. 품행이 방정하다. 방정하면 방정맞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품행 방정은 제대로 한 거고요. 방정 맞다 하는 거는 한글이에요. 그거는 한자가 아닙니다. 품행이 방정하다는 거는 이 품격과 행실이 방은 이 모방자거든요. 네모 반듯하고 바를 정자 바르다. 품행 방정은 굉장히 모범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방 먼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만자 장엄 이사에서 3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장엄하다. 장엄하다는 것은 뭐 좀 웅장하고 그런 뜻이 들죠.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장엄할 장자예요. 장. 그래서 엄은 엄하다 그런 엄자인데 여기 세용필장 시위구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말은 길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굴은 반드시 색용은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 용자죠. 반드시 장엄하고 구용이 돼야 된다. 아홉 개 용, 아홉 개 얼굴을 가져야 된다 하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아홉 개 용이라는 게 아홉 개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잘 돼 있어야 되고요. 손놀림, 손놀림 이런 것도 좀 사람이 품위 있게 해야 되고 눈 움직임, 눈을 너무 이렇게 경망스럽게 움직여도 안 되고 입도 너무 가볍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머리는 곧게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숨 쉬는 것도 좀 절도 있게 숨을 쉬어야 되고 서 있는 자세도 반듯해야 되고 얼굴 모습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건데 얼굴 모습도 반듯해야 되고 얼굴 모습도 저 뭐 빛이 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절도 있게 그렇게 해야 되고 말소리 나지막하고 설득력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홉 가지를 계몽편이라는 데서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은 이런 걸 갖춰야 된다. 좀 고리타분한 얘기 같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은 엄하다는 거죠. 엄처시야. 아주 굉장히 엄한 부인, 엄한 와이프 밑에 시자는 이제 모실 시자죠. 모시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엄처시야 있다. 아주 와이프가 굉장히 엄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막엄지지. 이 막엄은 굉장히 엄한 거예요. 이거 땅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한 사람이 있는 땅이 막엄은 아주 강력한 옛날의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그 임금 앞에서 말도 못하죠. 고개도 못 들죠. 막엄지지는 엄청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이다. 그러니까 임금님 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장엄하다는 거 굉장히 크고 웅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자 오늘 이사야서 32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눌하다. 이 어눌하다는 거는 말이 좀 늦다. 말더듬 현상이 어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말씀 어자 어눌할 눌자인데 주어작청 야어서청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뭐 좀 감이 오겠죠. 낮하고 밤이 나오고 낮말 밤말 이게 바로 낮말은 새가 듣고 이 작은 작이라는 글자는 참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낮말은 참새가 듣고 그러니까 밤말 야어는 쥐서자죠. 쥐가 듣는다. 밤말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렇게 말 조심을 해라. 항상 뭐 듣는 게 있다. 어떤 사람 뭐 담벼락에서도 듣는다. 뭐 비밀 얘기하는데 담벼락이 듣는다고 저기 어디 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개가 옆에 있었는데 개가 듣는다. 뭐 다른 데 가서 얘기하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눌은 어눌하다는 건 눌언민행 이렇게 되는데 눌어는 이제 말을 잘 못하는 거죠. 더듬거리는데 행동은 민첩하다. 그런 사람도 있죠. 말은 좀 잘 못하지만 행동 굉장히 빠르게 눈치 있게 하는 사람. 눌언민행입니다. 삼척 눌구리 강원도 삼척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 마을 이름이 눌구리라고 하는 눌구리. 이게 어눌한 입 뭐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척에 눌구리하는 데가 삼척이 뭐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 동네 사람들 아는 척 모르는 척 뭐 그래서 삼척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 본 척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어눌하다는 거. 다만죠 수확 이사야서 32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면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수확은 이제 가을에 거둬들이는 거죠. 여기 확은 여기 벼화변의 확이라고 썼죠. 여기서 수확이라는 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복수불수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복수불수. 이 복자는 전복할 때 복자인데 사실 이것도 글자가 좀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전복됐다 할 때 그 복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배 복자를 썼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말 자체로는 뱃속 안에 있는 물은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억지로 해석을 그러는데 원래는 전복할 복자를 쓴 거고요. 추수 동장은 가을에 걷어가지고 겨울에 이 감춰놓는다. 감출 장자죠. 그러니까 가을 거지를 해서 겨울에 묵혀둔다. 겨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먹을 게 없죠. 그런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니까 배추나 이런 것들 김장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김장할 때 장자가 감출장자가 그러더니 김장은 순 한국말이래. 한국말 우리 말이에요. 김장은요 한자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화계 합성식 수확기 하고 수확제 이렇게 있는데 합성식 수확기가 뭐냐면 전에는 이제 벼를 베고 그 벼를 모아놨다 탈곡을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합성식 수확기는 벼를 뱀과 동시에 탈곡을 하는 그런 기계가 나왔답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죠. 그렇게 벼를 베면서 수확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저는 이 글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큰 전시회가 있습니다. 해마 1월 달에 미국에서 세계적인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 전시회를 보면 말이죠. 이 자꾸만 사람이 필요 없게 만들어요. 그냥
기계가 모든 것이 다 하게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문 열려라 하면 문이 열리고 말이죠. 그 차 와라 하면 이제 뭐 주차장에 있는 차가 자기 앞에까지, 문만 열고 나가면 차가 앞에까지 오는 시대, 그런 시대가 나고, 차 타면 그냥 알아서 차가 운전대 잡지 않아도 그냥 자기 회사까지 그냥 가는 거죠. 어디 목적지까지. 이러니까 잠깐만 사람이 필요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수학제, 이제 수학하고 나서 잔치를 여는 거죠. 쟤는 잔치할 제죠. 이게 우리는 이제 추석 때 되면, 그런 추석도 이제 그런 개념이죠. 가을거지 끝나고 나서 이제 조상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석을 세고, 서양에도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있죠. 추수하고 나서 어 그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뜻으로 하죠. 어디나 이런 거 다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예. 수확, 거둬들이는 겁니다. 예, 다 맞춰보겠습니다. 광활, 이사에서 33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광활하다는 건 넓다는 거죠. 넓을 광자에 트일 활, 이게 트였다는 거 있죠. 예, 광활, 광활하다는 건 굉장히 넓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고관 광대, 밑에 나와 있는 말, 고관은 높은 갓을 썼어요. 광대는, 이 대는 허리띠거든요. 아주 큰 허리띠를 맸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에 맞지 않게 너무 의관이 화려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 뭐 별로 볼품이 없는 사람인데 모자는 폼나게 쓰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관광대. 이제 광어회, 우리가 좋아하는 회죠. 이 회가 한자어입니다. 여기 고기육변에 이렇게 썼죠. 광어회. 광어는 넓다고 그래서 넓죠, 광어. 그래서 광어라고 그랬고요. 히라시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는. 광어회. 그렇습니다. 이 광자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쓰는 날이, 회 뭐 드실래요? 광어. 그 광자를 많이 쓰죠. 예. 자, 화렵수, 이게 넓다는 거죠. 잎이 넓은 나무다. 그 화렵수. 그래서 이제 화렵수 플라타나스 같은 게 이제 가로수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화렵수가. 그래서 고담 활보, 이게 큰 소리야. 고담. 고담은 높은 소리를 내면서 활보한다. 아주 발동작을 크게 하면서 걸어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뭐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그런 사람 같습니다. 고담 활보를 한다. 좀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요, 보면 대체적으로. 광활하다는 거, 아주 넓다는 거죠. 네, 다 맞죠. 공세, 이사에서 3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공세, 이 공세는 바칠 공자, 세금 세자, 세금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조공, 서공, 공헌, 공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조공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 중국한테 많이 바쳤죠.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조공을 바쳤다. 괜히 이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괜히 뭐 해 해코지를 당할까봐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바쳤다는 게 조선왕조 실록에도 나오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바칠 공자입니다. 자, 서공은 서쪽, 이건 사이공입니다. 사이공을, 중국 사람은 사이공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특별히 이런 기회에 한번 이런 상식도 가져보자고 썼어요. 이건 사이공이고요. 공헌한다. 우리 어디에 기여를 하는 거죠. 공헌, 공물, 이것도 이제 바치는 물건이죠. 어디다가 이제 옛날에는 뭐 그 돈이 없으면 공물로 바쳤어요. 이제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이제 물건으로 많이 바쳤죠. 공물. 그래서 이제 했고, 세는 세금이죠. 세금 포탈, 이제 세금을 빼먹는 거죠. 세금 포탈. 세무조사. 기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무조사죠. 그래가지고 이 세무조사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죠. 이제 정례 세무조서가 있고 아니면 이제 어디 정보를 받아가지고 세무서에서 나와서 들이닥쳐가지고 하는 불시 세무조사 이렇게 있는데 이 세무를 겁내하는 게 기업인들이 이 세무하고 검찰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그 인신 구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막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구속하면 그 사람이 꼼짝 못하죠. 또 세무조사도 그 은행 길을 막아버리면은 돈을 쓰지 못하면 기업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장, 검찰총장 이런 데를 우리가 이제 권력기관이라고 얘기하죠. 권력기관. 예. 자, 공세, 그러니까 바치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예. 다만자 안정 이사에서 33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안정됐다. 예, 안전하고 정은 정수갈 정자죠. 조용하다 그런 데죠. 그래서 안빈 낙도다 하는 거는 이제 좀 가난하게 살아요. 그렇지만 안정된 삶을 살고 도를 즐긴다. 사람의 도를 즐긴다. 안빈 낙도. 그래서 이제 부자로 살지는 않아도 아주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생을 즐기는 그런 생활, 안빈 낙도하는 생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은퇴를 하고 시골로 많이 가죠. 낙향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죠. 자, 안흥이라는데 이제 안흥은 안흥찐빵으로 유명한데 강원도에는 어떤 지방을 얘기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찐빵은 전부 다 안흥찐빵이에요. 뭐 꽃감은 전부 다 상주에서 나왔다 그러고 그런 식이죠. 근데 안흥이라는 데가 천안에도 안흥이 있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안흥이 북쪽 이북에도 안흥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대요. 하여튼 안흥. 그다음에 정은 고유할 정인데 정지 인구. 그러니까 인구가 정지됐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돼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고 있고요.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중국이 인구가 줄고 있답니다. 중국은 인구가 줄면은 뭐 우리나라처럼 몇십만이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뭐 1,000만 명이 줄어요. 1,000만 명. 그래서 뭐 전년 대비 최초로 61년 만에 처음 인구가 줄었다. 사실 그동안에 중국이 인구 주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감추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있어야지 중국까지 큰 나라는 또 거기에 걸맞게 인구가 있어야지 자기들이 국력을 과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줄었다고 발표를 했지만 하여튼 중국도 지금 애를 안 낳는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국가가 발전하 경제가 발전하면 애를 안 낳아요. 편하게 살자 이거죠. 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왜 애를 많이 낳냐면요. 농촌 인구가 70%였을 때는 빨리 애를 낳고 많이 낳아야지 농사 인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70% 농사 인구가 7%뿐이 안 된대요. 그리고 뭐 시골에서 농사 지려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농약 뿌리는 걸 뭐 비행기로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족하면 이제 외국인 또 데려다가 일 시키고 이러니까 이제 자꾸만 인구가 우리나라도 뭐 앞으로 50년 후에는 지금보다 500만에 준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200년 후에는 뭐 인구 1,000만도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정말 인구 줄어들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신경안정제. 이제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경안정제 이렇게 먹기도 하죠. 결코 좋은 일은 될 수가 없죠. 신경안정제 먹는 게. 이게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밤에 잠 잘 자는데 결국 이거는 신경안정제 먹는 경우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내려놔 가지고 신경안정제 먹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